양력은 왜 약한가? 앞에서 전자기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입자는 이렇게 생겼다. 강력, 이것이 강력일 것이다. 그리고 중력, 중력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봤고, 그래서 결국 핵심은 블랙홀, 어미 블랙홀의 힘, 할미 블랙홀의 힘, 증조 할미 블랙홀의 힘이다. 블랙홀의 힘이다. 그것이 이제 그 어미 블랙홀 우주론입니다. 그러니까 전제의 조건은 어미 블랙홀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느냐, 예스냐 노냐. 예스라고 답변을 한다면 어미 블랙홀 표면에 3차원 세상이 펼쳐진다. 우리 세상은 어미 블랙홀 속에 어미 블랙홀 표면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어미 블랙홀 우주론. 예스냐 노냐. 아주 답변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미 블랙홀이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그 양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베타 붕괴, 중성자가 양력에 의해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와 반중성 미자를 방출. 양의 베타 붕괴,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중성자로 바뀌면서 양전자와 중성 미자를 방출. 말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질량을 보면은 중성자 1839, 양성자 1836, 전자 1. 그래서 자유 중성자 음의 베타 붕괴, 중성자가 붕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성자가 양력에 의해 양성자로 바뀌면서 뭐 전자 반중성 미자를 방출. 입자 물리하고 표준 모형에서는 약한 상호작용은 W와 Z 보선의 교환 때문에 일어난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입자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만이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어미 블랙홀 우주론의 핵심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우주이다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뭐 이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림 그리기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뭐 전혀 요 보선 이런 거, 즉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저도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을 따르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 다 입자가 다 만든다. 입자가 다 만든 거, 이거 입자 물리학 아닙니까? 입자다고. 만물의 힘은 입자들이 막 펼쳐지고 막 이러는 것이다. 입자 물리학을 정확히 따르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입자 물리학은 그냥 있다죠. 있다. 이 기본 입자가 있다고, 저는 그 기본 입자의 그 원인이 뭐냐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을 따르고 있다. 단지 근원에 대해서 한번 그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중성미자, 뉴트리노, 양력과 중력에만 반응. 도대체 왜 양력과 중력에만 반응을 하느냐. 중성미자 진동현상 해가지고 이제 2015년 노벨상 받았고, 그럼 분명 여기 보시면 중성자 1839라고 했고, 양력의 양성자로 바뀌면서 양성자 1836, 전자 1. 그러면은 반중성 미자 2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2.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양성자가 뭐 하여튼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고, 뭐 쿼크 3개가 있다고 하니까 뭐 이게 쿼크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 전자 하여튼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전자를 빨간색으로 치면은, 그럼 반중성 미자는 2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야지 이제 숫자가 맞는 거죠, 질량이. 그럼 반중성 미자는 이렇게 생겼나?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중성이라고 했으니까, 중성이, 그리고 또 2라니까 이제 이거를 근거로 뭔가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성이어야죠. 이게 2개가 있고 중성이고,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중성이고 2개가 있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그럼 이거를 싹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라는 거죠. 중성자가 이렇게 생겼는가? 뭐 얼뜻 보기에 뭐 또 중성자일 것 같기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양의 베타 붕괴를 한번, 양의 베타 붕괴, 양성자가 뭐 그럼 이걸 양성자로 했으니까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았답니다. 에너지를 받았다. 이게 물음표,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뭔지 물음표입니다. 이거는 중성자로 바뀌면서, 그럼 중성자 논리가 이게 중성자라고 했는데 반전자가 하나 튀어나오고,
중성미자가 또 튀어나온다? 그럼 뭐 일단 전자는 뭐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그린다고 했으면 반전자는 뭐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면 또 반중성미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니까 중성미자는 또 이제 이게 파란색 빨간색이 또 뒤집어진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게 아니 이게 에너지를 넣었는데 아니 껍질들이 이렇게 왜 이리 많이 생기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지 이거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다시 말하면 입자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이거와 이거 교환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제 했지만, 이제 일반인 그림 그리기, 저는 그림 그리기 하는 거지 좀 물리학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은 뭐 소설 쓰는 거지 이거 뭐 물리학적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양력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막 튀어하고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에너지를 넣어줬다는 게 이거를 넣어줬다라는 뜻인지,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있고요. 이런 껍질들이 입자라는 거죠. 그래서 입자 물리학 아닙니까? 입자 물리학. 입자라는 거예요. 없던 입자가 짠하고 탄생된다는 겁니다. 아니 없었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그것이 바로 이제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 힘일 것이다. 저는 이제 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자 물리학 입자의 근원은 이거다. 알파, 그것이 양력이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이렇게 자기력선을 뿜어냅니다. 이건 알파예요. 알파 자기력선. 그럼 할미 블랙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미 블랙홀이 이따만하게 있겠죠. 이 할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은 이거라는 거죠. 이게 할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입니다. 어미 블랙홀하고 할미 블랙홀은 수직이죠, 서로.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제가 그렸고요. 그것이 베타 세계, 베타 물질이라는 거죠. 우리 세계는 알파가 지배하고 있고 할미 세계는 베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자, 예를 들어서 하여튼 물질이 하나 있다. 물질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겠죠. 물론 정확히는 납작해지겠죠. 납작해지지만 하여튼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얘가 베타 물질이군요. 베타가 알파로 이렇게 풍덩 빠지는 거예요. 이 빠지면서 뭔가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력선. 과연 베타라는 할미 블랙홀이 뿜어낸 자기력선이 좋게 여기로 오겠느냐. 이게 입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 물리학이죠. 저는 입자 물리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거의 근원이 이거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양력, 이거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 힘이라는 거죠. 앞에서 그 전기력, 전자기력은 할미 블랙홀의 자기력선 힘이고, 강력은 증주 할미 블랙홀의 자기력선 힘이고, 양력은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 힘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입자의 탄생 과정을 그려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입자가 어떻게 탄생되냐는 거죠. 그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게, 입자의 탄생 과정을 그려보자. 이게 나름대로 한번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자가 탄생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는 그 자기력선이 중성인데 중성이 N과 S로 나누어져 있다.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은 N과 S로 나누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또 모르니까 여기서는 그냥 중성 한 개로, 선 한 개로 이렇게 초록색은 중성이죠. 이거 한 개로 제가 그냥 한번 설명을 또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가 XY 우리 세계 현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첫 번째 공간이 XYG이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껍질이고 이거 두 번째 껍질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껍질은 강력하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자기장이, 어미 블랙홀이 강력하게 회전하니까 자기장도 강력하게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파예요. 알파.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 알파. 베타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이렇게 할미 블랙홀, 어미 세상에서 이렇게 베타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이죠. 이게 알파와 베타는 수직이다. 이렇게 와서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게 여기서는 아직 안 붙었잖아요. 안 붙었는데 이게 딱 붙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되고, 얘가 또 이렇게 붙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 또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렇게 내려옵니다. 천천히 내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데 딱 붙었어요. 붙는 순간 얘가 확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거 화살표 강력하게 회전하니까. 그러니까 붙는 순간 빛의 속도로 확 감아버립니다. 빛의 속도로 이 입자는 충돌한다는 거죠. 빛의 속도로 충돌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까? 일단 뭐 이 입자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알파고 이건 베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툭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툭. 근데 왜 이렇게 돌고 있냐? 얘가 이렇게 돌리니까 얘도 돌아가는 거죠. 핑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툭 떨어지면 반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반작용이에요. 작용과 반작용. 저기 물에다가 그 돌 하나 떨어뜨리면 돌이 툭 떨어지면서 그 물기둥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기둥 올라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오면서 탁 떨어지는 거예요. 탁 떨어지는데 얘도 또 얘가 돌리죠. 얘가 이렇게 막 강력하게 회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또 반대로 도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이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디 갔냐? 얘는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얘는 이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유분계. 이게 지금 요 두 개가 서로 묶어져 있는 겁니다. 얘하고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얘 툭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말리게 되는 거예요. 똘똘똘똘. 그것이 혹시 이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똘똘똘 말리죠. 얘도. 또 이렇게. 입자의 탄생 과정이 이것일 수도 있고, 또 앞에서 저 뒤편 뒷동영상에서 입자의 탄생 과정을 그려보자 해서 그것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 어느 것이 더 타당하느냐?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이유가, 왜냐면 얘가 끊어지면 얘는 베타 힘이거든요. 얘는 분명 양력은 알파 힘인데. 그래서 역시 그 그림 뭐 이 그림일 수도 있는데, 또 저 뒤편 입자 탄생 과정을 그려보자 일 수도 있고, 제가 둘 다 생각을 해보고 역시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설명은 둘 중에 어느 그림이 맞다 혹은 뭐 둘 다 틀렸다 그런 얘기는 제가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양력 이거라는 거죠. 이거 이 힘이라는 거죠. 이 힘. 전자기력, 양력 이게 양력이자 곧 중력이죠. 이거 중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중력. 이게 중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 이게 중력이라는 거죠. 절대 중력. 얘가 전자기력이라는 거죠. 얘가 전자기력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력이란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 힘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뭐 이런 입자들의 탄생 과정은 요거 저 뒤편 동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될 수 있다. 결국 중력하고 양력하고 같을 것이다. 왜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이것은 이제 절대 중력이죠. 제가 말했던 어미 블랙홀 관점에서 본 절대 중력하고 양력하고 같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중력, 어미 블랙홀 자기력선의 극성 힘, 절대 중력. 이게 결국 얘가 어미 블랙홀이 얘를 당긴다. 수직 방향인 거죠.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 힘입니다. 그리고 양력,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의 힘, 이런 힘이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또 다르게 설명하면 얘가 팽팽하게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력선이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두 개가 전자기력, 할미 블랙홀의 자기력선의 극성힘, 할미 블랙홀 요거. 강력, 그럼 또 중주 할미 블랙홀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주 할미 블랙홀의 자기력선의 극선의 힘이 이제 강력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의 이론, 여기다 블랙홀 넣으라는 거죠. 블랙홀 가족을 넣으면은 모든 것의 이론은 탄생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대 블랙홀들을 넣어라. 거기에 또 변화가 있겠죠. 변화, 절대 변화, 블랙홀들이 뿌쩍뿌쩍 성장하는 거 앞에서 많이 설명했고, 그래서 근원의 힘은 그 자기력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시 뭐 질량이 중력, 질량이 질량을 끌어당기는 거냐?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 극성, 중력도 극성인 것 같다. 어미 블랙홀이 S극이고 요게 S극이고 요게 N극이에요. 이게 요 밑에는 파란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정확히 그려 분석하면 비밀이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을 하며, 가정이 예를 들어서 또 절대 중력이 양력하고 같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지금 중력하고 너무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중력이란 양력과 같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중력이. 그렇다면 이렇다면 여기다가 어미 블랙홀 질량 이거를 넣으라고. 어미 블랙홀 질량을 넣으면 어미 블랙홀 질량이 계산이 됩니다. 어미 블랙홀 질량이 계산이 된다. 그 다음에 슈퍼보이드 쌍. 슈퍼보이드, 저 앞에서 슈퍼보이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라고 제가 한번 그 제안을 드린 바 있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미 블랙홀 크기가 계산이 되면 만물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만물이 계산이 된다. 즉 우리 우주 공간 크기는 슈퍼보이드로 계산할 파악할 수가 있고, 어미 블랙홀의 크기는 아까 양력과 같다. 절대 중력은 양력과 같다. 그러면은 이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게 크기가 다 그려지고, 크기가 다 그려지면 만물이 계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정확히 그려서 분석을 하면 비밀이 풀릴 것이고, 또 뭐 다양한 아이디어, 알파 회전님, 알파 공간의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얘가 돌지 않습니까? 돌면은 여기서 도는 속도랑 여기서 도는 속도랑 다르다는 거죠. 속도가. 그러면 또 이게 뭔가가 비밀이 또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두툼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넓죠. 여기 또 좁습니다. 알파의 크기 자 불확도라고 얘기했죠. 불확도 크기가 또 다른 것이 또 원인이 있지 않냐. 그거는 중력 렌즈 효과일 수도 있다. 중력 렌즈 효과가 암흑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것 때문에 알파 불확도의 크기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력 렌즈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그래서 다시 그림을 정확히 그리자. 이거 역시 이게 그림이 정확히 그려진 그림인가, 아니면 저 뒤편에 정확히 그린 그림인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상 블랙홀 가족을 넣으면 모든 것의 이론은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